오늘의 블록체2는요. 대한민국 암호화폐의 미래를 이끌고 계신 분입니다. 인큐텍 대표이자 고려대학교 겸임교수 송윤규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또 너무 모시고 싶어가지고 지금 업계에서 비트코인 암호화폐 대통령이다 이렇게 불리고 계시잖아요. 머슴입니다. 아닙니다. 인큐텍 대표신데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인큐텍은 유망한 스타트업들을 발굴해가지고 유니콘이 되도록 하는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투자자들을 교육하는 일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모교 교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드시잖아요. 예. 제가 그래서 응원하는 의미로 응원가를 한 소절 불러볼까 하는데 좋습니다. 네. 괜찮으시겠어요? 예, 좋습니다. 네. 고대 응원가. 자, 지축을 박차고 자성투하라 그대 조국의 영원한 고동이 되리라. 화이팅입니다. 네.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블록체인 주제는요. 바로 13조 투자 전문가가 진단하는 디파이와 CBDC가 몰고 올 파장.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요.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에 참석해서 디지털 달러 도입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요. 연준이 말하는 디지털 달러는 더 빠르고 더 안전하며 저렴한 지불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최근 한국은행도 CBDC 도입을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G7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CBDC 관련된 정책들을 논의했다라고 하는데요. G7에서 논의를 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G7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네. 하고요. 그것도 발등에 불이 3번이나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불은 2019년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발표하면서 잠자는 숲속의 미녀 같았던 CBDC를 네.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은 벌써 작년 올해 해가지고 3번에 걸쳐서 이제 CBDC를 발행을 했죠. 디지털 위원화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G7으로서는 굉장히 급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가지고 가상자산이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맞습니다. 가상자산이 그 디지털 커런시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커런시가 일반에게 급격히 확산이 되면 나중에 CBDC가 발행됐을 때 입지가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내 코인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CBDC가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에 따라 좀 달라질 텐데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것처럼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한다면 네. 사람들은 CBDC를 크게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이 쓰고 싶지 많습니다.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비트코인이 지금 갖고 있는 거래의 수단이나 아니면 송금 이런 것들은 CBDC에 비해서 안정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수요는 일정 부분은 잠식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군요. 그렇지만은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밸류는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네, 그 맞습니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는 영향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더리움은요? 이더리움은 사실은 스마트 컨트랙을 가지고 있고 이 블록체인 생태계를 유지하는 그런 네.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CBDC가 이더리움의 역할을 대체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CBDC조차도 아까 뒤에서 얘기할 디파이에 들어와서 블록체인 생태계 위에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CBDC 스케줄이 되게 빨라지기 때문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하고 비트코인은 약간의 영향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을 굉장히 좋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이더리움을 많이 갖고 계신 건 아닌가요? 네. 이 뒷부분에 아마 그걸 얘기해야 되는 세션이 있기 때문에 그때 네.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을 갖고 계신 건 아닌지 이따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파이가요. 비즈니스와 투자 측면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전통 금융을 대체할 수 있을지 디파이의 역할이 궁금한데요. 네, 저는 따로 또 같이라고 이제 정리를 네. 하고 싶습니다. 따로는 디파이 혼자 잘 나간다. 가치는 전통 금융하고도 같이 간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디파이에 들어와 있는 자산 전체를 나타내는 수치가 TVL 해가지고 Total Value Locked
입니다. 네. 지금 현재 약 50조 원 정도 됩니다. 50조 원이요. 근데 디파이 열풍이 처음 불었었던 것이 작년, 1년 전 정도인데 그때 1조 원이 넘었다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1년 사이에 뭐 50배가 늘은 네. 거죠. 그래서 발전 속도는 대단히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더 중요한 건 지금 현재는 가상 자산들만이 디파이 세상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은 이를테면 전통 자산인 주식 채권 같은 것들, 테슬라 주식도 올라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부동산 같은 거, 실물 자산, 이미 강남에 있는 꼬마 빌딩이 코인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뭐 원유, 금 같은 그런 원자재, 영화, 음악, 만화, 거기까지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컨텐츠가 디지털 자산으로 바뀌고 데이터도 디지털 자산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디파이 세상에서 거래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파이는 따로 굉장히 잘 나가는데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이제 물이 넘치게 됩니다. 물이 그러네요. 넘치면 네. 이 물이 홍수처럼 돼가지고 전통 금융한테도 이제 혜택이 가는데 이거를 CFI라고 부르는 겁니다. CFI는 예, 뭔가요? CFI, Centralized Finance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뭐 비트코인 그러면은 해킹이 안 된다. 근데 개인 키만 보관하면 돼. 개인 키를 보관하는 거는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맞아요. 기업 같은 경우는 개인 키를 누가 나눠갔지? 저 사람이 그냥 먹고 튄 것. 그러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비즈니스가 자산 보관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상에서 충분히 보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델리티 같은 회사가 자산 보관업을 하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피델리티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네. CFI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디파이는 잘 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전통 금융 회사들도 혜택을 입을 것이다. 따로 또 같이라고 봅니다. 제가 CFI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해를 완벽하게 한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중국 정부가 또 CBDC 발행을 위해서 구체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CBDC가 먼 미래가 아니라 이제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가 되는데요. 디파이와 CBDC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고 또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요? 예, 이 질문은 사실은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입니다. 이게 어떤 분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셨나요? 저희 프로그램 이 정도는 됩니다. 네.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디파이는 불이다. 그러면 불이요. CBDC는 기름이다. 그래서 불과 기름. 불이 붙는데 기름을 끼얹으면 어떻게 되나요? 불이 활활 큰일 타오르겠죠. 나죠. 네. 또 다른 표현은 CBDC는 디파이 세상으로 가는 특급 열차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특급 열차를 타면 편안하고 안전하고 빨리 CBDC의 디파이기로 갈 수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CBDC가 어떻게 될지는 앞에도 말했지만 확실하잖아요. 근데 올해 초에 이제 미국 연방통화청 OCC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 네. 시중은행들이 달러를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그럼 그 스테이블 코인을 이더리움 같은 블록체인망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된다면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 디파이 세상으로 갈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장벽이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지갑이고요. 지갑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갑에 디지털 자산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OCC가 말한 것처럼 은행들이 발행을 하게 되면은 저는 이걸 CBDC라고 보는데요. 은행에서 앱을 다운받으면 거기에 지갑이 들어있는 거고요.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에서 받게 되죠. 그러면 지갑하고 디지털 자산이라는 가장 어려운 장벽이 없어지는 그런 효과가 네. 발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은행 지갑에는 과연 디지털 자산 자기 것만 스테이블 코인만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다른 스테이블 코인, 다른 디지털 자산 들어오게 되죠. 이게 CFI랑 마찬가지로 은행의 비즈니스 확산이 되는 그런 네. 결과를 초래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디파이 세상의 모든 CBDC, 달러, 뭐 원화, 엔화, 유로 이런 여러 CBDC들이 올라가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없는 CBDC는 도태될 수도 있겠습니다. 원화 CBDC를 발행한다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네, CBDC는 특급 열차다. 또 디파이와 CBDC의 관계가 불과 기름이다. 오늘 명언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메모를 하면서 듣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투자 전문가로서 평생을 투자하는 일을 해오셨습니다. 또 지금은 약 13조를 운용하고 있는 행정공제회 투심 의원으로서 투자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CBDC 도입이 비트코인 가치에 미칠 파급력을 두고서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과연 교수님이 보시기에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방송이 출연료가 얼마나 되나요? 그건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거의 이게 쪽집게 도사한테 물어야 되는 질문을 제가 이제 기관 투자자이기도 하고 저는 투자론을 강의하는 교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무엇인가 얘기를 하면은 틀리면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망신을 당하는 거고 부담이 굉장히 크고 맞추기는 어려운 그런 어려운 질문 맞습니다. 네. 그렇죠. 입니다. 근데 사실 돌이켜 보면은 그 JP 모간의 회장이 제이미 다이먼이 네. 2017년에 뭐라고 했냐면 비트코인이 사기라고 그랬습니다. 사기라고 예, 했죠. 그리고 이제 제이미 다이먼이 결국은 작년에 사과를 했고요. JP 모간은 자기 코인도 만들었죠. 그래서 그런 사람도 이제 저렇게 얼굴을 구기기 때문에 한번 저도 이제 막가는 걸로 용기가 이제 얘기를 나죠, 네. 예, 해보겠습니다. JP 모간이 자체 리포트를 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은 약 1억 6천만 원 정도 될 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었습니다. 네. 가격은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의 공급은 이제 결정이 돼 있습니다. 2,100만 개. 그러면 수요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요를 추정할 때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금융자산이 다 합치면 약 100조 달러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는 거고요. 2% 그중 2%가 이제 엘로케이션이 되고 그중에 이제 BT의 셰어를 60%라고 가정을 하고 2,100만 개로 나누면 네. 약 5만 6천 불 정도가 됩니다. 지금 예. 가격하고 지금 비슷한 가격 거죠? 이제 이걸 전 세계 자산으로 합치면 317조 달러 정도가 된다고 보고 네. 1%에 이제 50%의 비트 셰어를 2,100만 개로 나누면 7만 5천 불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트는 뭐 사실 갈 때까지 다 간 거죠, 이제. 예. 그런데 비트에 대한 수요가 여기서 끝나지는 않는 겁니다. 네. 아까 제가 디파이의 세상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비트는 이제 이런 투자의 목적 말고도 모든 디지털 자산이랑 관련된 기축 통화로서 비트와 이더리움이 이제 작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 된다면은 이제 뭐 1억 원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비트코인의 가격은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갈 수도 있을 거다. 상상할 수 없는 뭐 수준이요? 하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갈 수. 제가 본 리포트 중에 제일 비싼 거는 한 개당 100억 원입니다. 100억인데 상상할 수 있는 금액은 100억까지인데 그 네. 이상을 갈 수 있는 다음 질문이 또 더 중요한 질문이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너무 네. 재미있어서 제가 듣고만 있는데,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죠. 그런데 저는 비트코인이 수요가 딱 정해져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뭐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봐요. 예. 공급이요? 공급은 이제 한정돼 있죠. 2,100만 네. 개인데 지금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이 자연 소실된 게 뭐 3,400만 개라는 의견도 있고 6,700만 개에 달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저만 해도 그 비트코인 지갑을 많이 만들죠. 네. 예. 지금 못 풀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저만 해도 그렇고 그러시군요. 이게 자연 소실돼요. 비트코인은 네, 맞습니다. 항상 이거 잊어버리고 공급이 사실 2,100만 개가 아니고 굉장히 네. 많은 부분이 이미 소실돼서 없을 그렇죠. 거다고 하는 얘기도 하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질문은 이제 제 포트폴리오를 아까 이제 공개를 하라고 하는 네, 말씀입니다. 이더리움이요. 이것도 이제 제가 팍스기 때문에 특별히 하자면 예. 저는 이제 제가 그 투자 강의를 하는데 네. 투자도 안 하면서 투자 강의를 하는 허구 같잖아요. 그다음에 블록체인 강의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다양하게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가지고 있고요. 이더리움에 이제 말하자면 대체 보안 관련 있는 뭐 풀카다라든지 뭐 이런 수도 이제 있고. 대체하겠다고 것들도 했죠. 이제 뭐 에이다 이런 것도 이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요 디파이가 당연히 대세기 때문에 디파이 종목 그다음에 요새 이제 난팡저블 NFT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네. 중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거래소가 지금 뜨고 있잖아요. 거래소 심지어는 이제 한국의 유틸리티 토큰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종류보다는 사실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알로케이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권유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아까 사지 말라는 얘기도 했었지만 저는 자기 금융자산의 여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 1%에서 10% 정도는 자기가 위험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져볼 만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그러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개인 자산의 1%에서 10% 정도를 투자하는 게 권한다. 네, 권한다라고 이제, 하셨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혹시 뭐 어느 정도의 투자를 저는 그거보다 하고 많이 계십니까?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나름 이쪽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훨씬 더 많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제가 좀 사신 방송을 하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비중이 훨씬 많으신가요? 아무래도 비트코인, 네. 이더리움류 아까 말했지만 이더리움하고 폴카닷, 이더리움 대체 에이다, 보안 네. 관계에 있는 것들을 묶어서 하나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비트코인, 나머지 뭐 이렇게 세 가지 그룹이라고 보면 될 것 세 같습니다. 가지 그룹이요. 아, 네.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 동의하고요. 네. 세 가지 그룹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비트코인 하나고 이더리움과 뭐 이더리움 경쟁 플랫폼이라고 해도 될까요? 그리고 지금 신흥시장, 뭐 NFT라던가 거래소도 말씀하셨는데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수혜를 보고 있는 업종은 거래소입니다. 거래소요. 그래서 네. 거래소도 요즘 있죠. 어마어마하대요. 거래소 네. 코인도 있습니다. 저도 거래소 코인 뭐 좋은 거 투자하고 있어요. 아, 정말요? 바이낸스가 궁금해지는데요. 무지막지하게 올랐죠. 아 말씀을 네. 하시네요. 후업이 등도 많이 올랐습니다. 예, 저도 그 BNB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네, BNB 요. BNB. 예. 다 공개가 되네요. 네, 오늘 방송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고려대에서 기술 투자와 M&A 또 블록체인 트랜스포메이션을 강의하고 계신데요. 블록체인의 미래 어떻게 보시나요? 마지막 질문이 좀 쉬운 질문이라서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제일 인기가 좋은 일론 머스크의 말, 비트코인에 관련된 언급을 이제 여기서 인용하고자 합니다. 네. In retrospect, it was inevitable이라고 이제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돌이켜 보면 그리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inevitable요? 예. 이제 풀자면 지금은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많지만 지나가서 아마 어떤 위치에 있을 거고 그때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거를 이제 블록체인에 똑같이 네.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를 되짚어보면 누가 이메일을 보내? 누가 전자상고를 그랬네요. 물건을 사? 네. 아니 모바일 물건을 누가 산다 말이야 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없으면 못 살죠. 예, 인터넷으로 지금도 할 수 없는, 하기 어려운 게 있는데 그게 거래입니다. 거래는 중앙에 있는 누구, 은행 아니면 중앙에 커다란 기업이 있는 경우 거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도 아무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 편하게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이 네. 블록체인이 되겠습니다. 미래의 세상은 스마트시티가 됩니다. 스마트시티의 세상에서 네. 여러분들이 눈을 떠서 하루 종일 활동을 하고 눈을 감을 때까지 모든 활동들이 데이터에 기록이 되면 여러분들은 그 데이터를 팔아서 생활비의 일정 부분, 상당 부분을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상당 부분이요. 미래의 세상은 사물 인터넷의 세상이기도 합니다. IoT. 사물들한테 계정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코인 계정밖에는 없습니다. 이 사물은 사물끼리, 사물은 사람이랑 거래를 하는데 이거 역시 블록체인 기술이 아니면 안 되죠. 미래의 세상은 가상현실의 세상이기도 합니다. 가상현실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정을 주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는 블록체인과 코인밖에 없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인네비터블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말로 시작해서 inevitable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과 한번 블록체인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너무 재미있었고요. 네. 앞으로도 불러주시면 저도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자주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나요, 저 비트로드님? 아주 좋은 강의를 한편 들은 것 같고요. 저희가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네, 좀 길지 모시면서도 않았죠. 송구스러웠는데 말씀도 아주 빨리 해주셔서 아주 감사한 좋은 강의를 들었습니다. 네. 네, 저도 오늘 블록체인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들을 수 있었고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성투하세요.